안녕하세요. 강연재입니다. 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국민들이 모두 토요일에 집회에 쏟아져 나오는 이런 환경에서 아주 쫄리는 것 같습니다. 이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 특히 이 집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님, 전한길 교수, 이 두 사람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행동을 보였는데요. 지금 다 고발하고 또 수사까지 착수했다고 하죠. 이들이 주장하는 이 두 사람의 죄목이 내란 선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자기들도 집회에 많이 나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팬카페인 재명인의 마을, 이름도 참 촌스럽죠. 재명인의 마을이라는 팬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토요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역사가 말해주듯 반민주 극단주의 세력의 반동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건 뭐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 같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종북 종중 세력. 참 자기 얘기를 남의 말인 것처럼 하는 이것도 참 재주입니다. 이 뻔뻔함도 어떻게 보면 재능이라고 할까요? 이번 토요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평화의 행진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 여러분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큰 힘이 됩니다. 토요일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축제에 함께 해주세요. 라고 구구절절히 제발 좀 나와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시키고자 하는 이런 행위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우리 국민 집회, 애국 집회들,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외치는 이 집회의 차이가 뭘까요? 이 애국 집회는 국민의힘 당 지도부 그 누구도 집회에 제발 국민들 많이 나와달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의 자발적 집회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 국민들의 대규모 집회, 이 국민들이 직접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불편해하고 껄끄러워하고 자기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입장에 서 있죠.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이 집회에 많이 나오라고 한다고 나갑니까? 전한길 교수가 집회에 많이들 참석하자라고 한다고 참석합니까? 결국 다 자발적으로 오는 겁니다. 누구의 선동도 없이 국민들 스스로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광훈 목사님과 이 전한길 교수를 내란 선동으로 고발해서 수사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반대로 오히려 이 당의 당대표라는 자가 이재명이 이 국민들을 향해서 대놓고 이 집회에 나와달라라고 말하는 거는 내란 선동 아닙니까? 자, 이 내란이 뭡니까? 윤 대통령의 계엄행위가 내란이냐 아니냐는 국민 저마다 자유롭게 판단하기 나름인 겁니다. 형사재판 판결이 나왔습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내란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입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내란 독재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입법 내란을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죠. 종북 종중 세력으로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는 내란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도 이 이재명을 내란 선동으로 고발해야죠. 고발해야 마땅하죠. 고발당해도 싼 거죠. 이들의 논리대로라면요.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이 세력의 내란 준동에 대해서 이 이재명 내놓고 국민을 향해서 대규모 집회에 나와달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재명도 내란 선동으로 고발당해야 마땅합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안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누가 이 간첩인지 배신자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났죠. 누가 조국과 민족의 이익보다 자신의 앞날을, 자신의 안위를 또 공천 한 번 더 받겠다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사익을 생각해서 이 정치 나무랭이를 하고 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상욱, 김근식, 배현진 이런 애들 있죠. 안철수 등등 말할 것도 없고요. 이념과 신념을 쫓아서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여지없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지가 고스란히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근식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고 그럴 수는 있다고 칩시다. 그것도 안 되지만 그런데 지금 이 김근식은 어떤 짓까지 하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진행 중이죠. 탄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고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이 죽은 목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나아가서 선을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게끔 이 탄핵 재판에 대해서 조목조목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윤 대통령 토씨를 트집 잡는데도 불구하고 의원 모이기 전 끌어내라 라는 곽정근 진술은 일관된다. 한 달 전 친구와 술 약속을 소주로 했냐 소맥으로 했냐 한잔 했냐 헷갈린다고 해서 그 대화가 거짓말이 되냐? 수십 년 군인이 대통령 지시 없이 계엄의 밤 국회에 기쓰고 군 진입을 시켰겠냐? 국회 해산 이진우, 정치인 검거 홍장원도 유령 전화를 받았나? 윤은 당당해야 한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진술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고 오락가락한 적도 없다.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 읽을 가치도 없어서 읽지 않지만 거의 기사 한 3페이지 가량이 될 정도로 조목조목 이 재판에서 왜 윤 대통령의 진술이 잘못됐고 그 주장이 잘못됐으며 거짓이며 이 민주당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하는 측이 진실인지 그것을 조목조목 3페이지가량 장황하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요 해당 행위도 넘어서는 겁니다. 애초에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그런 국회의원들을 당 지도부 차원에서 처리를 했어야 맞는데 못했습니다만 지금 김근식은 선을 넘었어요. 이 정도 하는 것은 해당 행위가 아니라 완전히 윤 대통령을 탄핵 가게 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민주당 편에 서서 그들의 대리인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당의 적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안에는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기는 걸까요? 처벌을 안 하니까 그렇죠. 당 지도부가 됐으면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 당에 객관적으로 봐서 해당 행위를 하고 심지어 당의 적으로 간주할 만한 그런 행위를 하면 단호하게 당의 기강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총대를 매야 되는 겁니다. 뭐합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이거는 당의 적대 행위입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도부라는 게 뭡니까? 리더라는 게 뭡니까? 왜 그런 자리에 그런 권한을 줍니까? 또한 왜 책임을 부과합니까? 일개 국회의원 또는 일개 당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그 자리에 놔둔 겁니다. 당 안에서도 이런 자들과 개인적인 인간관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데 연연하지 않고 누군가 총대를 매야 한다면 그 총대를 매라고 있는 자리가 지도부 자리라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난 내 손에 피는 묻히기 싫어. 또는 좋은 말로 지금은 당이 분열할 때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슬슬 피하고 당의 기강을 잡는 가장 기본적인 일에도 손을 대지 않으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당 지도부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도부로 앉히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당이 분열하면 안 된다? 이미 분열돼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당의 눈치도 하나 안 보고 지도부 눈치도 하나 안 보고 이런 일개 국회의원의 입에서 이 정당 정치를 하는 안에서 그 정당으로부터 공천받아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들을 합니까? 김상욱이며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의 일원들이 조직 전체를 우습게 알 때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조직은 무너진 조직이라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당이 분열하면 안 된다? 왜? 지금이 어떤 때인데요? 네. 지금 국민의힘은 전쟁을 치르는 때입니다. 우리 국민도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지금 전쟁을 치르는 마음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 공산주의와의 전쟁,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사특한 세력과의 전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당에서 이런 소리가 함부로 겁대가리 없이 막 기어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기강을 잡지 못하면서 지금은 당이 분열할 때가 아니다. 그런 말로 지도부 각자 자신들의 어떤 보신을 하실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은 이자들이 당을 분열시키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나가는 데 있어서 내부 결속이 이렇게 안 되고 내부에 이 첩자, 이 회색 분자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무슨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까?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싶다는 말을 당이 분열해서는 안 된다. 다 끌어안고 간다. 이딴 말로 포장하지 마시고 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선이라는 게 있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는 인간에 대해서도 당의 분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로 자신들의 비겁함을 포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김상욱 의원 같은 데 보십시오. 당 지도부가 김상욱 의원을 징계하지를 않으니 그 김상욱 의원 지역구 당원들이 김상욱을 당협위원장에서 교체하겠다라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지역에
울산에 있는 그 지역의 당원들보다도 훨씬 못한 기계와 신념과 이념과 헌신을 가지고서 지도부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대표 소리 듣고 있습니까? 이 대표적인 배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결국은 이념과 신념, 조국을 위하는 거, 국민을 위하는 거, 이게 최우선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또 공천 제대로 받아서 다음 배지 또 달까, 또 좋은 자리 내가 좀 발탁돼서 갈까, 그것만 생각한다는 특징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끊임없이 이 정치권에서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에게 줄을 대고 빌붙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비비고 줄대고 아부떨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선 안 될 말들을 앞에 나가서 하면서 그 사람의 이 칭찬을 받고 이런 식으로 정치 생명을 연명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김문수 장관 보십시오. 김문수 장관은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입니다만 누군가에게 줄을 댈 그런 스타일 자체가 못 되는 분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자신의 신념과 이념과 확신에 따라 행동하니까 국민이 불러내지 않습니까?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서영교 같은 대도 안 한 여자가 다 일어나십시오. 다 머리 숙여 사과하십시오. 사과 한 번 했는데 또 이렇게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십시오. 이러고 자빠져 있는 상황에서 전부 다 엉거주춤 일어나서 머리를 숙여서 쪼아리고 또 한 번 더 하라니까 또 쪼아리고 그럴 때 김문수 장관 어떻게 했습니까? 꼿꼿하게 앉았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편해서요? 쉬워서요? 아니죠. 남들이 뭐라 해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이 국가에 대한 이념, 신념, 그것을 최우선에 뒀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국민들이 이 김문수 장관을 불러내는 거죠. 높은 자리에 앉히고자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지도부답게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좀 다칠 수도 있고 생채기가 날 수도 있고 엄청난 부담을 느끼거나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걸 감수하라고 있는 자리가 그 자리 아닙니까? 국회가 직장인 자들을 정리 못하는 자들도 국회가 직장인 자들인 겁니다. 똑같아요. 이 자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무슨 국가를 위해서 나는 윤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하고 윤 대통령 탄핵 찬성하고 그게 아닙니다.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친한계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지금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한 무리, 한 조직안이 이렇게 잡탕처럼 돼가지고는요. 그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맥이 빠집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나. 물론 국민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아무리 못났게 행동해도 우리가 정말 지키고자 하는 것은 조국과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자유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아쉬운 사람이 샘판다고 직접 나서서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당신들을 향한 분노는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선을 넘을 때는 당이 당답게 액션을 취해야 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또 만나요.